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예, 똑같이 블룸버그가 이제 화요일 날 엄청난 증시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정리하죠. 특별히 레버리지 2배 ETF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갖다가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블룸버그가 이런 보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블룸버그는 이런 걸 꾸준히 추적을 하면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블룸버그는 일반인들은 뉴스로 알고 있지만 이 주식 전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기관 투자가들은 블룸버그 단말기를 통해서 온갖 데이터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집계하다 보면은 블룸버그 기자들이 다른 언론사들은 이제 쓸 수 없는 그런 기사를 종종 내는데 오늘도 사실 그런 기사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이제 보도를 두 개나 가지고 오셨고 SK 하이닉스 관련 보도를 또 두 개나 가지고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검은 화요일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블룸버그가 보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2배 레버리지가 SK하이닉스의 이제 추락을 갖다 보다 증폭시켰다. 증폭시켰기 때문에 이 기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 2배 레버리지를 우리가 여전히 사용한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2배 레버리지 ETF를 갖다 출시하지 않았다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원래 기존에 출시됐던 홍콩 증시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도 그 2배 레버리지 ETF를 출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이차인지 근거만이 알 텐데도 불구하고 뭔가 제가 보기에는 뭐 시장의 맥락에 잘 맞지 않는 발언을 하셨다고 보는데 어쨌건 2배 레버리지 ETF 때문에 화요일날 증시가 SK하이닉스의 폭락이 증폭이 됐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때문에 우리가 20% 정도는 이제 여유 자금을 먼저 갖고 있다가 이렇게 증시가 폭락할 때 시장이 관비만할 때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수익이 또 거꾸로 엄청 커진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검은 화요일 그날의 진실은입니다. 결국에는 레버리지 ETF 때문이었나요?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SK하이닉스의 화요일 거래량의 무려 14%가 레버리지 ETF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14%면 엄청난 큰 물량이죠. 그래서 레버리지 ETF가 사실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그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고 그러면 물량은 14%인데 금액은 어떻게 되냐? 금액이 무려 6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환산하자면 거의 9조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시장 때문에 사실 현물 시장도 휘청휘청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단순한 레버리지 ETF가 아니고 또 하나 무엇이냐? 일제 파생 상품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 ETF가 예를 들면 SK하이닉스가 5% 올랐는데 레버리지 ETF가 14% 올랐어요. 4% 간격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일부러 현물에 대한 시장을 갖다 개입을 해서 14%에 대한 간격을 갖다가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매수할 때 기분이 좋죠. 거꾸로. 화요일이 그랬습니다. 5% 떨어졌는데 레버리지 ETF가 만약에 8% 떨어졌어요. 3% 간격이 있죠. 그럼 어떻게 했냐? 일부러 들어가서 3% 간격을 채운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채웁니까? 매도를 때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증폭이 된다.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 시장에 엄청나게 작동을 하고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자체도 휘청휘청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레버리지 ETF는 선물, 파생 상품과 비슷하기 때문에 선물이 본체가 꼬리가 사실은 머리를 흔드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레버리지 ETF가 있긴 한데 이게 결국에 저희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검은 화요일 폭락과 같은 그러한 좀 폭락이 자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가 현실인데 현실을 갖다가 우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갖다 받아들이면서 이런 후유증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완화시킬 방안 중에 하나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 ETF가 파생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 중에도 선물과 옵션인데 옵션에 가깝습니다. 옵션은 맞추기 힘들어요. 왜 맞추기 힘드냐? 선물은 주가만 맞추면 되는데 여기에 시간 간격의 시간 요소가 좀 그래도 적어요. 근데 옵션은 시간 요소도 커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당 시점에서 해당 주가를 맞지 않으면 옵션 시장에서 들어갔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이런 시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설령 SK하이닉스가 내가 생각할 때 올라갔어요. 올라갔지만 올라가는 폭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다. SK하이닉스가 떨어지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그만큼 쫓아가지 못한다. 시간 요소가 들어가니까 이 점을 갖다가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신 분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시간까지 내가 점치기는 힘드니까 내가 레버리지 ETF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혹은 하더라도 점점점 이 폭탄이 다가오고 있구나 인지하시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방안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겠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레버리지 ETF를 참여하신 분들이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하고 있지만 더 사전 교육 강화하고 두 번째 무엇이냐. 제가 두 번째가 더 크다 보는데 이분들의 자산이 엄청나게 큰 자산을 갖고 있어야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산을 갖다가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CFD라고 CFD는 5억이 50억이 되지 않으면 뛰어들 수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도 우리 어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도 사실 그런 맥락으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저희 짚고 왔습니다.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다만 오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주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